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이제 12시가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11월 13일인데, 오늘 일자로 좀 중요한 날이 있죠. 뭐가 있죠? 수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수능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본장은 10시에 시작하는 거 아시죠? 네, 10시에 시작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오늘 프로그램이 매도를 해줬어요. 이제 프로그램이 매도를 해주다 보니까 외국인에서도 지금 매도가 찍혀 있는데, 요거 다 이유가 있죠.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11월 12일 요 기사가 또 나왔어요. 넥스트 CXL이 이제 세계 첫 대량 양산 돌입했다고 합니다. 과연 CXL이 뭘까요? 알고 보면 사실 별거 없는데 HBM에 이어서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한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CXL 얘기가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고 해요. 요게 또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또 중요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다뤄드릴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구독까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 좀 열어놨어요. 댓글창에는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아나면서 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매도 금지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갈 길이 멉니다. 자, 역사적 신고가 11만 3,400원. 이거 여기가 고점 아니에요. 분명히 내년까지도 사이클이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20만 원까지도 그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요거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 매출 추이를 보면서 판단할 건데 충분히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구간까지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댓글창에는 뭐라고요?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고 많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매도 금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11월 13일 바로 오늘이 무슨 날이냐? 바로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요, 파생 만기일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이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적으로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만기일도 따로 있죠. 예, 선물 만기일. 이게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얘는 3개월 단위로 만기일이 돌아오죠. 그래서 얘도 둘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3, 6, 9, 12 요 날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생의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큰 자본에 대한 부분을 모두 청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왜 외국인이 팔았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는. 최근에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요,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오늘 좀 매도가 들어왔어요.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하이닉스는 제 영상 봐주신 분들은 아시죠? 사실 외국인들이요, 보세요, 미친 듯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틀 빼고 다 매도였어요. 얘뿐만 아니라 자, LG 에너지 솔루션, 얘도 최근에 연속 매도가 들어오고 있죠. 자, 그리고 KB금융, 얘도 시가총액 7인데 얘도 매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자, 신한주주도 보시게 되면 매도가 더 많죠. 자, 이렇게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요겁니다. 자, 파생에 대한 포지션이요, 일단은 선물부터 보시게 되면, 자, 선물은 상방 하반 올라가는 거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지만 내려가는 거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죠.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방에 베팅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콜옵션, 선물 옵션은요, 콜이 이제 상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풋이 하방이에요. 근데 콜옵션에서는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옵션에서는 계속해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자, 선물도 하방 베팅, 풋옵션에서도 하방 베팅.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수 하방에 베팅을 했다라는 얘기죠. 누가? 외국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을 일으키기 위해서 현물에 하방 압력을 주기 위해서 코스피 200 종목의 대다수가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요게 핵심입니다. 왜? 내일은 만기일이니까요. 외국인들이 내일 이 모든 포지션을 다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도 전략으로 모두 가고 있었다. 최근에 어찌됐건 미국 시장에서 노이즈가 계속 있었잖아요. 셧다운이 역사적으로 가장 긴 기간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요걸 이용해서 또 증시 하락을 시켰었죠. 그리고 미국의 FOMC에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어라는 노이즈가 또 나오면서 또 한 번 지수 하락시키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죠.
자, 코스피 지수가요. 자, 이렇게 원웨이로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있었어요. 계속 이런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구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됐던 어떤 노이즈를 무조건 만들어서라도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요, 이런 식의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필연적으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무조건적으로 나온다. 그게 지금 현재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외국인들이 이런 미국의 증시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하방 포지션으로 들고 갔기 때문에 이 파생 상품의 극대화한 수익을 끌고 가기 위해서 현물, 코스피 200 이런 우량주에서도 일부러 매도세가 이어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옵션이 만기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새 판을 짜겠죠. 상방 압력으로 갈지 하방 압력으로 갈지 그거는 아마 좀 흐름을 봐야겠지만,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죠. 왜 그렇죠?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잖아요. 여전히 반도체 업황이 좋기 때문에 단지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으로 인해서 잠시 숨고르기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유에서 매도세가 이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연일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D램은 아직도 배고프다. 여전히 D램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내년 3분기까지 D램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3분기 아니에요. 26년 3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제가 뭐 앞전에도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9월 이후 이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왔다라고 말했던 그 구간이잖아요. 9월부터 일반 서버까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원래는 AI 데이터 센터에만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지만 일반 서버 어디 얘기하는 거죠? 클라우드 서버 얘기하는 거죠. 클라우드 서버가 원래는 21년도에 교체 주기가 있었지만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그냥 사용을 해오다가 수명이 다하게 됐어요. 뭐가? 이 D램하고 SSD가. 요게 교체 시기가 같이 동시에 온 거죠. 그래서 9월부터 폭발적인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연쇄적인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 사이클이 내년 3분기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내년 3분기까지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요것도 있죠. HBM이 본격적으로 우리 삼성전자가 양산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하이닉스가 독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내년부터는 HBM4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면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사실 하이닉스가 독점 수준이었는데 삼성전자한테 지분을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내년 점유율을 하이닉스가 50% 정도 보고 있고 삼성전자를 30% 보고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가 큰 상승해주는 역할은 바로 레거시 반도체, 펜과 SSD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이지만 내년부터는 HBM 소유도 늘어나다 보니까 플러스 HBM에 대한 매출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내년에도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다. 요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매일매일 이게 D램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사실 컴퓨터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이거 어제도 좀 보여드렸죠. 이거 D램 가격 올랐습니다. 뭐 3% 올랐네요. DDR5기가 이게 올랐네요 라고 했는데 전혀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이거 뭐 올랐다는데 어떻게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가장 체감이 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삼성전자 DDR5 16기가 최저가가 지금 이거 제가 엊그저께 체크했을 때는 22만 원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또 올랐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얘는 최저가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25년 10월 21일 자, 이때 최저가가 99,770원 한 10만 원이 좀 안 됐죠. 자, 한 달 전 사실 한 달도 아니에요. 10월 20일이면 얼마나 지난 거죠? 한 20일 조금 넘게 지났어요. 그 20일 넘는 그 사이에 99,000원짜리가 22만 원이 넘었습니다. 2배가 넘게 뛰었죠. 이게 좀 체감이 되시죠? 자, 네이버에서요. 삼성전자 DDR5 16기가 치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이 DDR5가 20일 사이에 99,000원에서 22만 원이 됐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삼성전자한테 너무나도 좋은 현실이죠. D램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이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가 다 나왔어요. 26년에 대한 수주 잔고가 이미 꽉 차 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라이벌이긴 하지만 결국 같은 동중업계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업황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모두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 금지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물론 분기마다 매출을 확인은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는지 뭐 매출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하지만 모든 것들 실제로 이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매일매일 체감이 됩니다. 이게 뭐 야금야금 뭐 한 10%, 한 달에 10% 오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20일 만에 2배가 넘게 갔어요. 이게 키포인트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전히 밝고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파생 관련이 엮여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삼성전자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댓글창에 제가 뭐라 그랬죠? 예, 매도금지. 매도금지라고 적어주셔야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도 안 하십니다. 자, 개인들도 똘똘 뭉칠 수 있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외국인들에게 물량 뺏기고 기관들한테 물량 뺏기고 항상 고점에서 매수가 되는 그런 개인들의 모습들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개인들이 엄청 많이 물렸죠. 근데 지금은 물리는 자리가 아니죠. 언제 어디서든 들어가셔도 내년까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삼성전자 사이클 오면 기본적으로 이때 2년 동안 오르고요. 이때 1년, 이때도 1년 올랐어요. 한 번 사이클 오면 최소 1년은 오른다. 근데 지금 사이클이 언제부터 왔냐? 9월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여름까지, 26년 여름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최대 28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믿으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업황이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화끈한 종목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선물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최근에 시장에서요 무상증자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텔콘 RF제약이란 종목도 최근에 무상증자하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점상 3연속으로 점상을 가고 무려 330%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요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급등의 현상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자, 이런 무상증자가요 종목이 많아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테마로 번지게 됩니다. 자,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 한 종목도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있죠. 얘도 무상증자하고 단기 300% 갔습니다. 자, D&D 파마텍 얘도 무상증자했죠. 요거 100%예요. 자, 파이네로스 로보틱스 얘도 무상증자하고 100% 갔습니다. 자, G2G 바이오 얘도 한 100% 조금 안 되게 올라갔어요. 자, 지금 벌써 제가 5종목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가면요 필연적으로 이 테마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테마로 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종목이 있죠. 자, HLB 바이오스텝 얘는 점상 상한가 6연상 갔어요. 6연상. 그리고 얼마 갔냐? 1300% 갔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로 번지게 되면 1000%가 넘는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재료다 보니까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이 종목 역시도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자, 무상증자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죠?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이 뭐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자산이 많다? 돈이 많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어찌됐건 돈을 잘 번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자,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SK하이닉스의 유보율 보시게 되면요, 얘는 대략 한 2.0%가 좀 안 돼요.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자, 현대차의 유보율 한번 봐볼까요? 자, 현대차 얘는 유보율이 대략 7,200% 정도 되네요. 근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현대차 유보율에 곱하기 10, 10배가 넘습니다. 자, 요거죠. 유보율 얘는 75,000%, 75,500% 정도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자, 이론적으로요 유보율이 500%만 돼도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해요. 근데 얘는 7만 프로가 넘잖아요. 7만 프로. 마음만 먹으면 30대 1도 가능하고요. 20대 1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도 유보율이 7만 프로면요 최소 5대 1은 가능하다. 자, 5대 1 하면 500%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실제로 이게 최근에 텔콘 RF제약 무상증자가요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얼마 같죠? 330%.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자, 얘는요. 무상증자 3대1 했어요. 3대1하고 300%. 자, 그러면 5대1 정도 진행하면 충분히 500%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삼성전자 파시고 이거 사세요. 아니죠. 삼성전자 왜 팔아요? 삼성전자는요, 중장기 포트로 꾸준히 들고 가셔야 됩니다. 내년도 들고 가실 거고요. 내년부터 매출 추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HBM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 될지,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과연 얼마나 뺏어올지, 그리고 삼성전자 핸드폰이 얼마나 잘 팔린지, 요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들고 갈지, 일부 매도할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제가 꾸준하게 삼성전자 영상을 다뤄드릴 거예요. 요 영상 보시면서 투자 판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소액은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 제가 몇 프로 갔다 그랬죠? 얘 1300% 갔습니다. 테마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기대 수익률도 노려볼 수 있다. 다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5대1 무상증자 진행하고 우리는 500%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중은 태우지 마시고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자, 소액 대략 한 500만 원 정도만 투자하셔도 기대 수익률이 최소 500%이기 때문에 얼마가 가능하죠? 예, 3천만 원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요거 1년만 묻어두시죠? 아니에요. 왜 그렇죠? 자, 이 보세요. 한번 발동이 걸리면요. 점상 상한가 6연상을 갔습니다. 자, 6일 동안 상한가를 6번 간 거예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만큼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 드릴 겁니다. 자, 삼성전자 들고 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단기적으로 대박날 종목, 예상 수익률 500% 정도 되는 종목은 한번 소액은 갖고 가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공시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공시 나오면 점상으로 갑니다.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진입할 겁니다. 자, 조만간 공시가 나올 것 같죠? 왜? 무상증자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테마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만간 이 종목 역시도 충분히 무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진입해서 우리 프로 정도 수익 챙겨서 연말은 따뜻하게 보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가 누르시기 귀찮으실까봐 이렇게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 요거 눌러주시면요,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거든요. 절대 이상한 스팸 가는 링크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작동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삼성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자, 현재 날짜가 11월 13일 지금 시각이 12시 한 반 새벽이죠.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 정규장 수능 날이다 보니까 정규장 몇 시에 열리죠? 10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시 땡 하면 진입할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빨리 아침에라도 확인된다라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소액 꼭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아, 이런 테마도 있구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장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아, 이 AMD가 지금 너무나도 흐름이 좋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흐름이 안 좋아요. 엔비디아 지금 살짝 소폭 하락해주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 어제 요 뉴스가 있었죠. 자, 소프트뱅크에서 지분 매각을 했다고 해요. 자, 요 지분 매각을 했다라는 그런 안 좋은 뉴스로 어제도 좀 하락을 해줬었는데, 오늘도 일단 하락을 해주는 모습인데, 자, AMD 어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자,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AMD의 CEO 리사수가 데이터칩 관련 언급을 했어요. 자,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AMD의 메인은 뭐죠? CPU죠. CPU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인텔한테 게임이 안 되는 회사였어요. 인텔이 거의 시장 점유율 80% 이상이었죠. 정말 밀렸을 때는 거의 90%를 점유했었고 나머지 10%가 AMD였어요. 근데 이 리사수 CEO가 취임하자마자 역전이 됐죠. 지금은 AMD가 거의 시장 점유율이 한 70%가 넘을 거예요.
이 CPU를 AMD가 모두 삼켜 먹었습니다. 그 와중에 인텔은 지금 날아가고 있죠. AMD를 굉장히 우습게 본 거죠. 어차피 시장의 독점은 인텔이었고 AMD가 해봤자 뭐 되겠어? 라는 판단을 했었죠. 실제로 그래서 AMD가 새로운 공정을 계속해서 도입할 때마다 인텔은 새로운 공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뒤처진 공정을 이용해서 CPU를 만들다가 아예 시장을 뺏겼다. 근데 이런 AMD가 이제는 엔비디아의 GPU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사가 내용이 있죠. 엔비디아 아성의 도전장.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MI450인데 요게 차세대 엔비디아의 루빈이죠. 이 루빈과 동급인 CPU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AMD에서 출시한 그래픽카드 라데온이라고 하거든요. 이 라데온이 지포스보다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견해가 좀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이라면 오히려 라데온 쪽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다 보니까 스물스물 AMD도 지금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한다라는 흐름들이 있죠. 사실 엔비디아가 너무 GPU 시장의 독점 체제다 보니까 라이벌이 생기면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다 좋아요. AMD도 결국 이 GPU에 뭐가 들어가죠? RAM 들어가죠. 자, 엔비디아에도 당연히 RAM 들어가죠. 누가 점유율을 가져가든 삼성전자한테는 그냥 좋다. 대신 삼성전자한테 더 좋은 이점이 뭐냐면요.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다 보면은 삼성전자한테 필요한 HBM을 요청할 때 삼성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죠. 좀 더 높은 가격을 쳐주는 쪽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HBM이 더 높은 가격에 팔릴 수가 있다. 요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미장이 현재 시각이 12시 38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0%가 넘게 가고 잘하면 역사적 신고가도 좀 돌파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샌디스크. 샌디스크는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줬습니다. 자, 얘는 레거시 반도체 전문 회사죠. 또 D램을 전문적으로 양산해내는 회사입니다. 얘도 최근에 목표가가 상향이 됐어요. 어쨌든 샌디스크가 오른다라는 건 삼성전자한테도 호재이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얘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레거시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의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중요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상방으로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거품론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회사들은 여전히 흐름이 좋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기준으로 이제 어제죠. 어제 이렇게 매도가 나온 건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추후에 이제 파생 만기일이 나온다라면 제가 다시 한번 요 영상 관련된 걸 풀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일 시호가, 내일은 동시호가가 아마 1시간 뒤로 밀렸기 때문에 4시 반일 거예요. 4시 반에 끝나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포지션 정리를 하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갭 하락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나 갭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예요. 요거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이런 파생 만기 때문에 이런 갭 상승과 갭 하락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거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연스럽게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갭 하락을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갭 상승을 하더라도 이거 호재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다 라고 미리 우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영상을 좀 다뤄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했지만 모두 투자 판단에 좋은 정보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도 계속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 다뤄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